저는 83세의 의사 강혜상입니다. 평생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병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습관 때문에 온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아픈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도 90세에 가까운 환자분들이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끊고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꾼 건 특별한 약이 아니라 매일의 사소한 습관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목격한 수명을 줄이는 5가지 습관과 그 대안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매일 반복하는 사소한 행동 하나가 어떻게 당신의 건강을 빼앗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보시면서 여러분의 생활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비교해 보시고 중간에 궁금한 점이나 경험이 떠오르신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변명이 있습니다. 선생님,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네요. 하지만 저는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이가 아니라 생활이 문제입니다. 수명을 갉아먹는 습관 중 5번째는 바로 잘못된 식사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단의 내용만 신경 쓰고 시간은 대충 넘기시지만 사실 노년기의 몸은 젊을 때보다 훨씬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밤 9시 이후 늦은 시간에 식사하면 혈당과 중성 지방이 상승하고 수면 중 심장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저녁 식사가 늦어질수록 혈관이 더 빨리 노화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반드시 저녁은 늦어도 7시 이전에 끝내시라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75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는데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시되 저녁만 일찍 바꿨을 뿐인데 공복 혈당이 2주 만에 20 이상 내려갔습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세포를 복구하고 호르몬을 재조정하는데 위장이 계속 일을 하면 이 과정이 방해됩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부터라도 시간만큼은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4번째 습관은 과도한 의자 생활입니다. 노년기에 허리와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길수록 근육은 더 빨리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떨어집니다. 특히 하루 6시간 이상 앉아 있는 생활은 흡연 못지않게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분 중에는 80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움직이기 싫다며 하루 종일 TV만 보셨죠. 하지만 의자에서 하루 30분씩만 일어나 가볍게 다리를 풀고 스트레칭하는 루틴을 만든 후 무릎 통증이 오히려 줄고 혈압약 용량도 낮출 수 있었습니다. 노년기의 몸은 쉬는 것보다 적당히 움직여야 더 오래 버팁니다. 의자에서 한번 일어나는 것이 약보다 더 좋은 운동이라는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3번째 습관은 수면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깊은 잠이 줄어드는 건 몸이 건강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수면 중 심장박동과 혈관 탄력이 회복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잠이 부족하면 혈압이 쉽게 올라가고 기억력 감퇴도 빨라집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서는 매일 6시간 이하로 자는 노인들은 78시간 자는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2배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78세 환자분에게 늦은 오후 카페인을 끊고 저녁 식사 후 30분 산책과 간단한 스트레칭을 권했습니다. 한 달 만에 이분은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혈압과 혈당 수치도 함께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늦은 TV 시청을 줄이고 몸을 따뜻하게 풀어주는 짧은 루틴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혹시 여러분의 생활에도 익숙하지 않은가요? 잘못된 식사 시간, 긴 의자 생활, 부족한 수면은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지만 몸속에서는 서서히 독이 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사소한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은 금세 반응하고 되살아납니다. 제가 직접 환자들과 함께 확인한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수명을 줄이는 두 번째 습관은 지나친 단맛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맛이 더 당기고 식사 후 디저트가 없으면 허전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몸은 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혈관벽은 이미 젊을 때보다 약해져 있고 인슐린 분비도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양의 당이라도 더 큰 부담이 됩니다. 당을 자주 섭취하면 혈관 속 염증 반응이 반복되어 심장과 뇌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지고 관절에도 염증이 쌓여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 한 잔의 달콤한 믹스커피만 줄였을 뿐인데 3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가 정상으로 돌아온 76세 환자분을 보았습니다. 저는 단맛을 완전히 끊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달콤함이 필요할 때는 과일 한 조각으로 대신하거나 견과류나 단백질과 함께 드시도록 권합니다. 같은 단맛이라도 섬유질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 상승 속도가 훨씬 완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습관은 바로 물을 잘못 마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라고 알고 계시지만 노년기에는 언제와 어떻게가 더 중요합니다. 식사 직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위산이 희석되어 소화력이 떨어지고 식사 후 바로 많은 양을 마시면 혈액순환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신부전이나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은 한 번에 과도한 수분을 섭취하면 몸이 붓고 호흡이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82세 할머니 환자분께 권했던 방법은 아침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컵, 오전과 오후에 나누어 한두 잔씩, 그리고 저녁 7시 이후에는 물을 적게 마시는 루틴이었습니다. 이렇게 바꾼 뒤 밤에 소변 보려고 자주 깨는 일이 줄어들면서 수면의 질까지 좋아졌습니다. 물을 어떻게 마시는가만 바꿔도 심장과 신장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이제 제가 왜 이 5가지 습관 중 1위를 매일 무심코 하는 행동이라고 부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잘못된 자세입니다. 자세는 하루 종일 유지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생각보다 큽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TV를 볼 때 고개를 앞으로 빼고 등을 굽힌 자세는 목의 혈관을 압박하고 어깨의 근육을 긴장시켜 혈압을 높입니다. 장시간 나쁜 자세를 반복하면 목뼈 사이에 디스크가 눌리고 신경통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는 허리가 굽어서 걷기도 힘들었던 79세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하루 10분씩 벽에 등을 붙이고 턱을 살짝 당기는 자세 교정만 했는데 6개월 후에는 호흡이 훨씬 편안해지고 어깨 결림이 사라졌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잡는 건 단순히 모양을 예쁘게 하는 게 아니라 목과 뇌로 가는 혈류를 회복시키고 심장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건강 습관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일상에도 익숙한 모습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저녁을 늦게 먹는 일,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일, 밤에 자주 깨는 일, 달콤한 간식을 찾는 일, 목을 앞으로 숙이고 있는 자세까지 모두 익숙하지만 그것이 쌓이면 수명을 조금씩 줄이는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식사 시간을 조금 앞당기고 의자에서 한 번 더 일어나고 물 마시는 타이밍만 바꿔도 건강은 빠르게 반응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많은 환자분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잘못된 습관들을 바꾸고 실제로 건강을 되찾은 환자분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생활을 바꾸고 어떤 변화를 느꼈는지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도 오늘 당장 따라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제가 만난 첫 번째 사례는 81세 김영숙 어르신이었습니다. 이분은 10년 넘게 당뇨와 고혈압으로 약을 드셨고 무릎과 어깨 통증 때문에 운동은 거의 하지 못하셨습니다.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 믹스커피와 달콤한 과자를 드시는 시간이었고 TV를 보실 때는 항상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앉아 계셨습니다. 혈당은 늘 높았고 밤마다 2~3번씩 깨서 피곤함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우선 단맛을 줄이는 대신 달콤한 것이 필요할 때는 견과류와 사과 반 조각으로 대체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 전후로 물을 많이 마시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만 규칙적으로 마시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TV를 보실 때 벽에 등을 대고 목을 세우는 간단한 자세 교정을 매일 10분씩 하도록 알려드렸습니다. 놀랍게도 2개월 후 혈당 수치가 낮아지고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으며 무릎 통증도 한결 덜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생활에 아주 작은 변화를 꾸준히 실천하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78세 남성 이철호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으셨지만 하루 종일 앉아 책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하다 보니 목과 어깨가 굽고 혈압이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께는 하루에 3번 벽을 바라보고 팔을 천천히 위로 올리며 어깨를 펴는 동작과 가슴을 열어주는 스트레칭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한 번 15분 정도 집 주변을 가볍게 산책하도록 했습니다. 단 4주 만에 어깨의 결림이 줄어들고 혈압도 약간 내려갔습니다. 움직임은 적었지만 자세와 혈류를 개선하는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세 번째는 84세 이불레 할머니입니다. 이분은 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 갈증이 나면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자주 붓고 밤에는 화장실을 여러 번 다니며 숙면을 못 하셨습니다. 저는 하루 5회 이상 소량으로 물을 나눠 마시게 했고 저녁 7시 이후에는 물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또한 소변 보는 시간을 기록해 수면 패턴을 확인하면서 생활을 조정했습니다. 한 달 뒤에는 몸이 덜 붓고 밤에도 2번 이상 깨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수분 섭취는 양보다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 환자분들의 공통점은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도 근본적인 개선은 없었지만 일상의 작은 습관을 바꿨을 때 오히려 몸이 편안해지고 수치가 좋아졌다는 점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몸은 아주 정직해서 잘못된 습관에는 곧바로 신호를 보내고 올바른 습관에는 빠르게 응답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합니다.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하나씩만 실천해 보세요. 자세를 바로 세우는 것, 단맛을 줄이는 것, 물을 마시는 시간을 바꾸는 것 중 하나만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몸은 반드시 기억하고 반응합니다. 이제 제가 강조한 5가지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과 루틴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설명드릴 테니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아픈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그 생각을 조금 바꿔보시라고 권합니다. 제가 만난 86세 박영자 할머니는 무릎과 허리 통증 때문에 병원에서 권한 주사 치료를 수년간 받아왔지만 통증은 다시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우선 하루에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고 앉을 때는 무릎이 골반보다 살짝 높도록 작은 방석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5분씩 벽에 등을 기대고 무릎을 살짝 굽혔다 펴는 동작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효과가 없다고 느끼셨지만 3주가 지나자 계단을 오를 때의 통증이 줄었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결국 큰 치료 없이도 일상 속 작은 움직임의 교정만으로 몸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한 분은 79세 장도현 어르신인데 이분은 평생 짠 음식을 즐겨 드셨습니다. 소금기가 있어야 밥맛이 난다며 된장찌개와 젓갈을 자주 드셨죠. 혈압약을 15년 가까이 드셨는데도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음식의 맛을 완전히 바꾸는 대신 국물 대신 건더기만 드시게 하고 간장을 조금 덜어내는 것부터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 2회는 저염 김치를 직접 담가 드시도록 레시피를 알려드렸습니다. 2달 뒤 병원에서 혈압을 체크하니 놀랍게도 수치가 내려가 있었고 약의 용량도 조금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짠맛은 한 번에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줄여가야 몸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입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몸을 해치는 나쁜 습관은 대부분 무심코 반복되는 사소한 행동에서 시작되고 건강을 되찾는 길도 마찬가지로 일상의 사소한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소개할 습관은 수면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수면의 질이 건강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늘 확인합니다. 82세 이복희 어르신은 새벽 2, 3시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해 아침마다 너무 피곤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저녁 식사 이후에는 밝은 조명을 줄이고 자기 전에는 TV 대신 부드러운 음악을 듣도록 권했습니다. 그리고 잠자기 1시간 전에는 미지근한 물로 발목과 종아리를 씻으며 온도를 살짝 낮추게 했습니다. 단 2주 만에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고 깊은 잠을 자면서 낮의 피로도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면은 약으로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몸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환경과 리듬을 바꿔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각의 습관입니다. 환자분들을 보면 나는 이미 늙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체념이 건강을 더 빠르게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90세가 넘었어도 오늘도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믿고 움직이는 분들은 오히려 더 활기차게 지내십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조금이라도 더 품으면 몸의 회복력도 높아집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 가지씩만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음식을 조금 덜 짜게 먹는 것, 앉는 자세를 한 번 더 의식하는 것, 자기 전 습관을 바꾸는 것, 그리고 나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 이 작은 시작이 앞으로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바꾼 습관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실제 환자분들의 전후 사례를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랜 진료 경험을 통해 아주 작은 변화가 몸 전체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는지 수없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84세 김정순 어르신은 만성 소화불량과 변비로 늘 고생하셨습니다. 식후에는 속이 더부룩하고 며칠씩 변을 보지 못해 항상 불편했죠. 저는 복잡한 약이나 비싼 영양제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고 하루에 한 번은 제자리에서 5분만 팔과 다리를 움직이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직후에는 바로 눕지 않고 10분만 가볍게 집 안을 걸으라고 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루틴만으로도 한 달 뒤 장운동이 규칙적으로 돌아오고 속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몸의 리듬은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언제 쉬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또 다른 사례로 78세 송길자 할머니는 평생 담배를 피웠습니다. 금연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셨고 기침과 호흡 곤란이 점점 심해져 병원에 오셨습니다. 저는 금연을 강요하기보다는 우선 하루 한 갭이라도 줄이자고 권했습니다. 동시에 호흡을 깊게 하는 간단한 폐 운동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의자에 앉아 어깨를 편 상태에서 5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내쉬는 호흡법이었습니다. 이 동작을 하루에 3번 반복했을 뿐인데 한 달 만에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찬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담배량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호흡 습관이 폐와 심장을 살리는 첫걸음이 된 것이죠. 또 한 분은 80세 이선우 어르신인데 혈압과 혈당이 모두 높아서 약을 여러 가지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생활 습관은 전혀 바뀌지 않은 상태였죠. 저는 하루 3끼 중 1끼만이라도 밥 공기를 평소의 3분의 2로 줄이고 대신 채소와 두부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드시던 간식을 없애고 저녁 8시 이후에는 물만 마시도록 했습니다. 3달 뒤 놀랍게도 혈압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고 공복 혈당도 내려갔습니다. 몸은 조금만 더 가볍게 먹고 움직여도 즉시 반응합니다. 이처럼 건강을 되찾는 데는 큰돈이 드는 치료가 아니라 일상 속 사소한 선택이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변화 한 가지가 당신의 다음 10년을 바꾼다고요. 그리고 이 변화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몇 살이든 몸은 돌본 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바꾼 생활 습관이 실제로 몸의 노화를 얼마나 늦추는지, 그리고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하며 사는 분들의 공통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바로 오늘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실천법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는 분들을 지켜보며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분들은 절대 무리하지 않지만 절대 멈추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90세가 넘도록 활기차게 지내는 분들은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였고, 식사는 배부르지 않게 했으며 마음을 가볍게 유지했습니다. 86세 박영수 어르신은 매일 아침 햇볕을 쬐며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압과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무리하지 않고 조금씩 하지만 매일 하는 게 제 비결입니다. 몸은 규칙을 좋아합니다. 하루 한 번의 일정한 루틴이 면역을 지키고 노화를 늦춥니다. 또한 건강을 오래 유지하는 분들은 마음의 습관도 달랐습니다. 82세 김복희 할머니는 젊을 때보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더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자신이 바꿀 수 없는 일에는 애써 걱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결과적으로 몸의 염증 반응을 낮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보고서에 따르면 긍정적인 정서가 면역세포의 활성을 높이고 심혈관계 질환 위험을 줄인다고 밝혀졌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결국 몸을 건강하게 하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건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루 한 번 더 움직이는 것, 한 숟가락 덜 먹는 것, 밤늦게 스마트폰 대신 책 한 장 넘기는 것, 이런 사소한 선택들이 모여 내일의 몸을 만듭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 중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발걸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아침에 눈을 뜨는 기분이 달라질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도움이 될 실제 사례와 과학적 근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과 고민을 남겨주세요. 제가 50년 진료하며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더 구체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건강의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고 함께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가세요.